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말하는 인맥이요. 57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자료에서 제가 지나가다 본 거기 때문에 출처는 알 수 없지만 보통 한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그 자기의 인맥을 얘기했을 때 57명이라고 평균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20대는 49.2명, 30대는 47.2명, 40대는요 79.9명이에요. 네네, 많죠. 그래서 40대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40대는 한창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무르익을 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동호회 모임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그 주변에 친구의 친구라든가 인맥이 굉장히 넓은 상태죠. 20대는 이제 뭐 학교 또 아니면 뭐 친인척 말고는 뭐 학교 때 친구들 이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40대는 진짜 59.9명, 79.9명. 또 50대는요 53.5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 57명으로 나오거든요. 저부터도 정말 전화 이렇게 딱 몇 통 하면은 거의 100명은 기본으로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로 따져서는 굉장히 인맥이 넓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맥이 넓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 가서 뭐 사업 설명회를 듣는다든가 방판회사 또 네트워크 회사에서 설명을 들으면 제일 먼저 1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저래요. 왜냐하면 쟤를 여기다가 데려오면 재미있으니까 사람도 많이 끌어오고 또 일도 열심히 하니까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데 저는 제 주변의 인맥을 제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또 인맥이 제가 생각하는 인맥이지만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민폐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 보면은 야 누구 장관 나 알아. 야 누구 사장 나 알아. 누구 회장 나랑 친해. 그런데요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을 정작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대통령 다 알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다고 해서 다 인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때 친구들 하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이제 대학교 때는 제가 학교를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딱 졸업할 때 학교 공부할 때는 나이가 동년배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냈지만 딱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갭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 친구는 지금 연락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강사들 또 뭘 배우면서 알게 된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에는 사람 욕심이 많아서 모든 사람이 날 다 좋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찾아야 되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러기보다는 단 몇 명이라도 그분들에게 진솔하게 내가 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제가 손가락으로 꼽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딱 생각했을 때 그 사람한테 나 신세를 졌는데 이러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저에게 몇 분 있고 그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딱 떠오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점점 돈독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모임에 가보면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모임에 가보면 이제 자기 소개 때 딱 이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번 결혼했고요. 엄마도 둘이고요. 할머니도 둘이에요.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 이렇게 얘기를 너무 솔직하게 하면요. 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친밀도가 이렇게 좀 친근하게 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다수의 다양한 사람이 모였을 때 굳이 자기를 그렇게까지 드러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그렇게 소개하고 나니까 저쪽에서 아니 나는 한 번도 못했는데 2번이나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니까 선생님 친해지기 전까지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더니 되게 뭔데 내 참견이에요 이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분 별명이 성질,
지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분 얘기할 때. 그래서 아, 그분이 정말 주변에 친구가 그래서 없겠구나. 상처가 많아서 그런가 이랬는데 그분하고 알게 된 것도 이제 10년이에요. 정말 그분이 저에 대해서 많은 욕을 했다는 소리 들었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와갖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10년인데 네, 이제야 이제 원장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음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만큼 저를 속상하게 했냐면 어느 날은 전화해서 이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저기 원장님 이중인격이래요. 아, 그래요? 저 이중인격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자세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얘기 나눴던 거예요. 그럼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한 건데 자기한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박인호 원장은 이런 사람인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원장님하고 저만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원장님이 본인한테 보낸 거네요. 제가 이랬더니 예, 얼굴이 빨개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가까운 친구도 있지만 또 아니면 이웃도 있고 위아래에 살면서 인사도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는 인간관계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이가 먹으면서 제대로 나이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하게 됩니다. 이 인간관계는 네, 좀 손해본 듯 살아야 상대방이 나에게 그래도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여기, 나는 여기, 나는 5, 너는 5, 나는 6 썼는데 너는 왜 4 썼어? 이렇게 따지면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또 앉았다 누가 일어나면 바로 그 뒤에서 그 사람 흉을 보면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남이 내 흉 본다는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본 듯 살고 두 번째는 남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람은 내가 굳이 흉을 보거나 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군가 막 욕을 할 때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짓는 거래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본전. 네네. 또 세 번째는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 응. 만나갖고 매일 인상 쓰고 내 불평불만 입이 대빨 나오고 있으면 그 사람을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또 좋은 일을 함께 하는 친구가 제 최고입니다. 봉사요.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금은방을 털었어요. 털고 막 집에 가갖고 이제 둘이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야, 우리가 오늘 턴 돈이 모두 얼마치인가 한번 보자 이랬더니 그 친구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우리가 굳이 세어보지 않아도 내일 신문에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랬대요. X가 다 나올 거니까.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나쁜 짓을 같이 하면서 친구를 맺게 되면 일단은 제 약점이 잡힌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점이 잡히게 되면 이 진실한 친구라고 여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친구를 사귀되 내가 좀 손해본 듯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도움 주는 친구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강사계에서는 원로에 속하는데 예, 젊은 강사들 보면은 자료 하나 갖고 또 벌벌벌 떨고 막 이래요. 자기께 노출이 될까 봐 이렇게 노트북에다 꽂아놓고 가면 그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초조하고 이래서 저는 자료를 잔뜩 샀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 만날 때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니? 저는 다 돈 주고 산 거죠. 뭘 줄까? 이래서 다 USB에다 이렇게 넣어서 줬더니요. 자기들끼리 야, 속셈이 있으니까 주겠지. 괜히 주겠냐? 이제 그 속셈 드러날 거야. 지금 5년 됐는데 여지껏 속셈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순수하게 뭐를 남한테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뭘 선행을 베풀었을 때 목적이 있겠지. 바라는 게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도 활용도 못하는 강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사들 보면서 그래, 요게 내가 가진 요게 다라고 생각하면 요거 잃어버릴까 봐 그냥 안달복달을 하게 되는데 예, 그냥 퍼내야 또 거기에 뭐가 채워지고 또 줘야 나는 또 노력을 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강사들 막 서로들 누구 시기하고 이래도 그래도 저 강사는 뭔가를 도와주려는 강사야라는 얘기들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모든 게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네 그게 바로 진리구나. 남들이 하나 주려고 하면 나는 미리 셋을 주고 그래서 어느 때는요 제가 지방을 강의를 가면 김밥을 이렇게 5줄을 사가지고 네 멀리서 차 타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요양보호사인데 연세가 70이거든요. 요양보호사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신 분 일으켜 세우고 눕히고 온몸이 다 아프시고요. 또 기저귀 수시로 갈아야 돼요. 비유가 약한 사람들은 하지도 못해요. 이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 프로필 밑에는 항상 계좌번호가 있어요. 소장님, 제가 통장으로 30만 원 넣었어요. 아니 왜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나야 아무거나 하는 사람이니까 요양보호사도 하고 구진일도 하지만 소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없으니까 얼마나 금전적으로 힘들겠어요. 전 눈물이 막 펑펑 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보내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 마음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얼마나 그 30만 원이 저한테는 3천만 원의 가치였어요. 너무 감사해갖고 그 기저귀 채우시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막 어느 때는 막 머리끄댕도 자꾸 막 이런데 환자가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갖고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받은 거를 글쎄 저한테 30만 원을 그러니까는 저에게 돈 주실 분들은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제 언니가 없어갖고 언니처럼 지내자고 했어요. 제 강의를 듣고서 이제 저랑 언니 동생 하기로 했는데 네 이분은 어려서부터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한 번도 음식의 맛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부모도 없이 자라면서 부모 원망을 많이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냄새도 못 맡게 놨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냄새를 못 맡으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굳은 일을 해도 냄새를 못 맡으니까 맛은 몰라도 맛없는 음식도 다 먹게 되고 냄새가 나도 환자들 기저귀를 정말 인상 찌푸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셔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있고요. 또 한 분은 네 저에게 카드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카드를 아예 안 만들지도 않았어요. 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게 되니까 카드 없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 언니가 어느 날 주머니에 이렇게 카드를 줬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너 카드 없잖아. 이 카드로 너가 급할 때는 써 이래요. 그 카드 사실 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도 카드는 돌려줬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카드를 만들었죠. 아무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언니도 항상 맛있는 거 먹으면 제 생각이 난대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혹시 남편이세요? 남편은 아니에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네네. 전 진짜 맛있는 음식 먹을 때마다 저에게 사진을 이렇게 보내서 야 이거 너가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 우리끼리 먹으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셔요. 또 이제 세 번째 어떤 분은 제가 이제 학교를 일한다는 핑계로 박사를 수료만 하고 거의 8년을 지났어요.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나 지금 박사 들어갈 건데 같이 편입을 할래? 이래요. 저는 거기서 논문만 쓰면 되는데 무슨 편입이에요. 돈 들어가고 이랬더니 아니야 거기서는 너 일하면서 못 써. 죽었다 깨어나도 못 써.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 죽었다 깨어나기. 네네. 그래서 저 그거 할 돈 없어요. 이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등록금 낼 때 너 등록금까지 내줄게. 그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 5, 6 해갖고 2년을 더 투자해갖고 제가 작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돈을 드렸어요. 덕분에 생각지도 않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드렸더니 안 줘도 되는데 이래요. 그러면 도로 넣을 거예요 막 이랬는데 그분도 저에게 모자란 2%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또 한 분은
한 분은 이제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후배예요. 엄마가 돌아가셔도 나를 먼 친척 언니처럼 생각하라고 이러셔요. 그러니까 명절 때 고향에 오시면 꼭 전화가 와요. 엄마 생각나서 그러는데 올라와서 밥 먹자 이러셔요. 그럼 이제 가서 밥 먹고 엄마에 대한 추억을 서로 나누고.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게 되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게 되지가 않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이렇게 해줘야 돼 생각하면 친해질 수가 없고요. 또 가불관계. 네, 예.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해 이러면요, 진정한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 예. 내가 신세를 졌거나 또 아니면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이해관계에 따지지 않고 있는 거 그대로 줘도 아깝지 않고, 네, 내가 더해줘도 손해본 느낌이 안 드는 이런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네, 직장 동료는 줄어들어요. 왜? 직장을 그만두는 동시에 그 2차적인 관계가 상하, 수직관계, 수평관계라 하더라도 직장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매일매일 출근해서 보던 사이지만 직장을 그만두면 일부러 시간 내서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읽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봉사가 앞 못 보는 분이 네, 이렇게 호롱불을 들고 가니까 지나가는 분이 아니 앞을 보지도 못하는 분이 왜 이렇게 호롱불을 들고 갑니까? 그랬더니 이거는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다른 분들이 이걸 보고 길 안내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분이 이거를 들지 않으면 또 오다가 본인하고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네, 크게는 남을 위한 거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마음, 네, 일일이 따지지 않고, 예, 젊었을 때는 걔는 남편은 어디에 다니고 자식은 서울대에 입학하고 막 이러지만 자식을 떠나서 우리 자체로 친해질 수 있거든요. 네, 흔히 하는 말로 만나서 자식 자랑하지 말아라.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또 남편 어디 고위직에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 남편이 어느 날 실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직업, 고하, 재산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만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제 나이 들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몇 년 전에 한창 이런 말이 이렇게 떠돌았는데요. 유명 대학에서 부모님이 몇 살에 돌아가시면 좋겠냐라고 물으니까 65 이랬대요. 왜? 그때 퇴직할 때 돌아가셔야 그 돈이 다 우리께 된다는 의미였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 유명 대학을 다니면 뭐해 인간이 돼야지 하고 막 한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신입생한테 또 물어봤대요. 똑같은 질문을. 부모님이 몇 살에 돌아가시면 좋겠냐 이랬더니 60세 2살 줄은 거예요. 이제 갈수록 줄은 거겠죠. 60살까지 내려갔대요. 아니 지금 60이면 한창이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야 자식한테 다 줄 필요 없이 이제는 내 목 챙기면서 그래도 자식한테 손을 안 벌리는 게 낫지. 줄 때는 좋다고 했지만 좀 나 병원비 하게 돈 줘 이러면요. 자식 돈은 남편 돈보다 훨씬 어렵답니다. 아주 치사하대요. 치사하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유 지난번에 30만 원 준 거 다 쓰셨어요? 이런데요. 아니 지네들 달라고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주는데 그 30만 원 주면서 주는 사람은 300같이 느끼는 거죠. 정말 속에서 이런 게 치밀어 오르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말 진정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물론 돈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너가 2번 사면 나는 1번 사야 친구 관계가 유지된대요. 만나면 매일 입만 갖고 나오면요. 사람이 베풀 땐 베푸더라도 나중에 좀 짜증이 난답니다. 짜증이 난대요. 그래서 적절한 돈이 있어야 또 대인 관계가 되고요. 왜? 난 너가 참 좋아. 이거보다는 야
너 하라고 스카프 하나 샀어? 이게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 소고기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 못 샀어요. 이거보다는 소고기 세근 딱 하면서 엄마 고기 좋아하지? 드셔요? 이게 훨씬 효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네,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나이 들면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적절하게 돈이 있어야 친구 관계 유지될 수 있고요. 네, 잘난 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만나면은 이게 명품인지 양가 뒤집어 보는 친구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그건 아무 표도 아니야. 그냥 산 거야. 야, 내가 명품인 거 한번 보여줄까? 제가 이랬더니 아, 재수없어 이래요. 이제 같은 친구 사이니까 그런 농담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친구로서 잘난 척 한들 뭐하고 또 못난 척 한들 뭐합니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그 친구의 아픔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말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요즘 어떻게 모든 게 순탄하게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또 어떤 친구는 보면은 그렇게 아들 잘 키워나가고 의사를 만들었는데 그 애를 보여주지도 않아서 그 집에 가지를 못한대요. 이사한 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야, 너네 아들 요즘 어디서 사니? 3년 전만 하더라도 3번에 살았어. 그럼 지금은? 이랬더니 강남 어디로 갔다는데. 아니 근데 왜 이사 간 것도 몰라? 이랬더니요. 그런 거 참견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적어도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부모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난 자식은 장모의 아들, 취직도 못하고 빌빌거리는 자식은 내 아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식 낳아서 잘 키워서 짝 맞춰주면 그거로서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시집장가도 안 가죠. 또 보내면 사니 못 사니 하면 어떡하겠어요. 또 뭐 맞벌이 한다 그러면 애를 또 봐줘야 되잖아요. 또 애도 이게 내 자식 키울 때 같지 않아서 굉장히 조심스럽답니다.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뭘 하냐면 아파트에 이렇게 써놨어요. 격대, 조부모 교육. 그러니까는 아이 목욕시키는 거, 아이에게 간단한 영어 가르치는 거 이런 거를 할머니, 조부모들이 배워갖고 아이들 지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안 맡길까 봐. 할머니 발음이 이상하다가 안 맡긴대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이북분이래. 애가 쓰는 말 이 애미날 새끼 갓나 새끼 막 이러더래.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표준어 배우느라고 매일 방송을 따라서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 애미날 새끼 갓나 새끼. 예. 그리고 수시로 소독해야 되고. 저희 때는 막 쑥했다고 너도 먹이고 나도 먹이고 이랬는데요. 요즘은 뭐 개 한 숟갈 나 한 숟갈은 할망정 애한테 한 숟갈 먹던 거 나 한 숟갈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세대가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할머니 왔다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가 나오고 있더라니까요. 강아지. 그래서 그분 제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분이 네,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애기인 줄 알고 뭐 애기 이랬더니 개구나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우리 애기예요. 우리 손녀딸이에요. 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애가 요즘 무릎 수술을 했대요. 2살인데 하도 팔팔하게 뛰어다녀 무릎 수술했대요. 그래서 얼마 주셨어요? 그랬더니 350 들었대요. 350. 또 유모차까지 하고 뭐 약값까지 하고 한 420 정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420이면 손자가 와서 네 몇 년을 놀아도 간식값 이상 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 없어도 돼요. 이런 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왜? 친구에게는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지만 개나 고양이한테는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모임도 다 줄이고 모임을 왜 줄이냐 여쭤보니까 모임을 나가니까 애경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 봤는데도 아들 결혼해요. 한 번 봤는데 뭐 무슨 날이에요. 이래서 그냥 아예 모임을 줄였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가족하고 같이 하는 시간 줄고요. 또 동호회 모임 줄고요. 또 직장 동료 모임 줄고요. 제일 늘어나는 건 친구와의 관계만 늘어나거든요. 친구와의 관계. 친구도 아주 어렸을 때 외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아주 절친으로 가기까지는 서로의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나고 매일 지적질하기보다는 만나면 늘 유쾌해, 늘 유쾌해. 예, 예. 그런 분들 또 아니면 종교 단체에서 뭐 봉사하다가 만난다든가. 네. 교회나 절 이런 데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또 만나갖고 인상 쓰면서 이런 거보다는 즐거운 말 한마디 건네는 거죠. 네. 걔가 지금 요즘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야, 너 요즘 얼굴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뭐 집안에 경사가 있나 봐. 이러면 경사 있었던 걸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야, 너 얼굴 일주일 동안 많이 썩었다.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남편 때문에 속 썩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저는 이제 재밌는 얘기만 나왔다 하면 친구들이 저에게 전화 와서 이러가 이 얘기 너 좀 알아나 이래요. 어떤 얘기인데 이랬더니 예,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집사님, 내일 저희 집에 점심 초대가 있는데 와주실 수 있나요? 네. 갔더니 음식을 한 상을 다 잔뜩 차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음식마다 뚜껑을 다 덮어놓고 제가요 다른 분을 모시고 올 동안 뚜껑을 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이게 속에 무슨 음식을 했나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안에서 비둘기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이 비둘기 잡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랬대요. 정말 멋진 비유죠. 멋진 비유죠. 저는 이걸 걔한테 들으면 저는 바로 써먹습니다. 네, 그게 오늘 써먹은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 너는 나의 유머 소재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랑 통화를 하면 하기 전부터 제가 웃게 되거든요. 또 이제 저 역시도 누군가 잘 웃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 만나서 이렇게 유쾌하면 참 좋지. 만나면 아유 난 괜히 사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러면 그 에너지가 나한테까지 쫙 예. 내가 행복하면 옆 사람은 10% 15% 그 옆 사람은 12% 그 옆 사람은 6% 이렇게 행복이 전염이 된다면 불행도 전염이 되겠죠. 나 안 될 거야 실패하고 말 거야 이런 친구들은 딱 끊어버리세요. 특히 아침 통화 기분 좋은 사람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죽지 못해 살아 이러면 얼른 전화 끊어야 돼요. 죽지 못해 사는 친구랑 통화하게 되면 세 가지 나쁜 점, 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나까지 기분이 나빠지고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 전화를 가장 밝게 웃으면서 받아줄 친구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하루에 이제 저 선배 언니인데 하루에 10통을 하나 봐요. 그 언니 하면은 이제 이렇게 누웠다 하도 내 언니 이렇게 돼요. 왜? 밝은 에너지를 나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억지로 하지만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예, 여보세요 이러면 기분 좋았다고도 여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왕이면 나로 인해서 좋은 에너지를 팍팍 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얼마나 내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 안 들게 누구한테 좋은 에너지를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만 나한테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정신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갖고 매일 빌빌거리고 아프고 이러면 그 사람 만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매일 그냥 어디 만나면 즐거운데 자판기 커피 한 잔 갖고도 즐거울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가 오히려 할 얘기가 더 많고요. 네네. 정말 반가운 친구인데도 한 2달, 석 달 만에 만나면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예.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이러잖아요. 전화통 붙들고 막 이러면 야, 네가 웬일로 30분 만에 끊냐? 잘못 걸린 전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 친구가 정말 우리가 한 3명만 있어도 인생이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식보다는 친구.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최고. 왜?
가정에서 일어난 일, 속상한 일들도 내 며느리 사이 얘기도 친구한테 얘기하면 다 되잖아요. 왜? 이제는 이 얘기를 친구한테 한다고 해서 친구가 나를 멀리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10년 동안 내 성의를 다 해갖고 모임에서 10년 동안 밥을 산 친구가 있는데 이제 상가집에 갔다 오면서 저희 집에 앞에 딱 내려줬어요. 내려줬는데 저희는 빌라거든요. 빌라인데 이제 한 15년 이렇게 되니까 겉에가 도로 쪽에 있으니까 겉에가 좀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야 이런 데 살면서 너 돈을 그렇게 썼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어때서 32평 이 빌라 어때서 그런데 아주 두고두고 괘씸한 거 있죠. 얘는 압구정동에 살아요. 압구정동에 살아요. 그런데 모임에서 밥 한 번을 안 사는 애예요. 예, 예. 자기 사업을 하는 친구라서 매일 돈 자랑만 하고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동작이 빠르니까 누가 이렇게 눈치 보는 거 싫어갖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제가 내고 야 여기는 화장실 갈 때 꼭 계산을 하고 가래더라. 무안할까봐 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들어올 때 내야만 입장된다고 해서 내가 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딱 그 말을 한마디 하는 저는 정말 단순한가 봐요. 우리 집 어때서 이랬는데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 지가 쓰지 왜 나를 쓰게끔 만들었어? 제가 이랬는데 그 친구는 이제 계속 딴 데 가서도 이러니까 이제 친구들 모임에서 완전히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외면적인 거로 보고 친구를 평가하거나 이거는 철없을 때거든요. 야, 저희 때는 뭐 나이크, 뭐 나이스, 뭐 이런 메이크업 보면은 애들이 일부러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애들 막 엄마를 졸라갖고 엄마 쟤는 무슨 운동화 신는데 나도 그거 사줘요. 이러고 막 엄마를 귀찮게 조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뭐 중요하겠어요.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명품 하면 되고 나는 명품 살 능력은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굳이 그거로 사람의 가치를 따질 때는 이미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메이크업 따지고 운동화 보고 막 이럴 때는 이제 학교 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는 남의 집에 뭐 가구가 뭐고 집이 몇 평 이런 거는 또 결혼해서 신혼 때 또 아이들 막 자랐을 때는 누구네 집 자식이 뭐 1등이고 2등. 근데 그 자식들이 지금 다 시집장가 가갖고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 서울대 나왔다고 모든 생활이 다 서울대처럼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이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기준도 다 달라지는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도 친구를 그렇게 평가하던 그때 철없는 나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야 그때는 그때 친구 사귀는 것도 좋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것도 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왜? 지금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 장점을 먼저 보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단점이 나에게 굳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저라고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넌 단점이 너무 많아. 왜? 너무 착해. 뭐 이런 거 말고.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이러면서 제 얼굴에 어느 순간에 좀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딱 하면 저는 이제 이 뭐예요? 다혈질이었어요.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막 화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래요. 예. 기본을 뭐 못 지키는 것도 본인이 깨닫지 않는 이상 내가 그걸 지적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잖아. 근데 살다 보니까요. 사람은 기본을 자기가 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 주장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며느리 노릇을 하는 건 자기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집을 왜 재산을 나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이거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되 권리를 주장하면 뭘 할 건 없지만 의무할 건 다 하지도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철이 드는구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든다고 하잖아요. 저도 아직 뭐 부족한 게 참 많지만 어느 때는 제가 이런 거를 강의를 하면서 찔리는 이런 부분이 저도 수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너는 그렇게 안 하면서 뭘 그렇게 하라고 그래? 웃지도 않으면서 생활 자체는 매일 짜증투성이면서 뭘 남들에게 웃으라고 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인간이 돼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딱 보면은 그래 우리가 30년, 40년 또 50년 친구 생활로 하면서 친구로 지내면서 너가 나 때문에 속상한 적 많았지. 그때는 나 철이 없었다. 또 그때 내가 다혈질이었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가 나한테 상처 준 게 더 많아.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저는요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만나면 다혈질인 친구가 있어요. 5분 늦었어? 그럼 막 화를 내고 가버려요.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시간을 지키는 게 이제 고쳐진 거예요. 네, 친구니까 봐주겠지 하고서는 한 5분쯤 늦게 나가면 그 친구 없어졌어요. 또 어떤 친구는 야 내가 뭐 이번에 어디에 투자해갖고 얼마를 벌었다 이러면 전화를 뚝 끊어요. 돈 자랑하려고 전화한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친구는 또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걔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거를 조심하면 굳이 상처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이상으로 중요한 게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정보를 친구들이 많이 나눠요. 야 어디 갔더니 뭐를 잘 고친대. 허리는 어느 병원 또 내 쪽은 어느 병원 이런 정보를 많이 교환하게 되니까 그런 걸 메모했다가 어디 할 때는 어떻게 어디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나이 들어서 친구를 사귄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어디 가서 막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어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미 활동을 해볼까? 그 취미에서 만나서 뭘 배우다 보니까 서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친해지다 보니까 이 친구의 성형이 나랑 참 잘 맞네? 그러면 친해질 수 있고요. 또 어느 또 모임에 가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그쪽 남편하고 선후배 사이야. 이러면 좀 우연치 않게 친해질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나는 채식지라서 채식에 관련된 거 음식을 만들러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게 많아 해서 우리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여성분들은 이 미용실 가서 머리 하다가도 뭐 어쩌고 얘기 나누다가 친구 되는 경우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병원 친구들끼리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다 보니까 매일 뭐 들어온 거 나눠 먹다가 친구. 그래서 서로들 불량 친구래요. 네, 불량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래서 친구를 우리가 만나려고 한다면 어디서나 오픈돼 있지만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친구는 단 한 명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그 나는 자연이다. 거기에서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나는 자연이다. 자연이 내 친구고 뭐 강아지가 내 가족이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취재를 오니까 그분 눈이 오래간만에 사람을 보니까 막 흔들리더래.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러면서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그분이 자연이 친구라고 했지만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가워하더라. 네. 그 재투자에 대한 강의가 재밌다고 해서 제가 가서 했더니 이래요. 멋진 이렇게 저 산속에 있는 멋진 별장 같은 집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별장 굉장히 멋있죠. 친구들이 놀러 옵니다. 근데 항상 놀러 오지 않습니다. 이 집을 치우려면 무릎 다 나갑니다. 또 앞에 막 그냥 숲이 그냥 꽃들도 막 우거져 있고 꽃들이 온갖 색상으로 다 피어 있고 잔디도 푸릇푸릇하고 이러니까 이래. 여러분 예쁘죠? 이거 가꾸지 않으면 흉가됩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 현금으로 투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전 느낀 건 정말 이렇게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나갖고 예쁘게 단장해 놓으면 처음엔 친구들이 많이 온대요. 야 토요일마다 와갖고 돼지도 잡고 뭐 노래도 하고 시 읊는 애들은 시 읊고 기타도 치고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그 다음부터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저 평창에다가 지어놨거든요. 처음에는 친구가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갈게, 내일은 네가 갈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교통이
불편하니까 한 번 갈 때는 가지만 올래면은 막 길이 한 4시간씩 막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괜히 이렇게 멀리다가 졌다고 차라리 가까운 뭐 김포나 강화나 이런 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부부가 매일 얼굴 맞대고 이러고 있대요. 아유, 지금 신혼 때 이렇게 좀 맞대고 있으면 좋은데 여보 서울 안 나가? 서울 이런데요. 서울 나가고 한 4박 5일 있다 오면 안 될까? 이런데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있는 데다가 밥은 또 3끼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냥 혼자 가게 할 걸 괜히 제가 따라왔어요. 이래. 왜? 여성들은 친구들 만나면 할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 구경을 해야 사는 것 같은데 저 시골 평창 구석에서 부부만 매일 이러고 있으니까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가도 남편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난대. 왜? 너 따라와 갖고 내가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에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이 들수록 친구랑 가면요, 여행도 부부가 가는 것보다 친구랑 가는 게 훨씬 재밌다고 얘기합니다. 네네. 남편하고 가면은 딱딱하고 정해진 게 있대요. 남편은 거기 가서 낚시할 동안 나는 뭐 하고 있나 방 안에서 TV만 다시 보게 하고 있는데, 친구랑 가면 TV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갖고도 4시간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구 있어야 되고요. 배우자 없이 혼자 계신 분들 이성 친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성 친구. 왜? 동성 친구보다 이성 친구가 주는 또 즐거움이 또 하나 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가 90인데 70세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갈수록 건강해진대. 이성 친구는 같은 90이잖아요. 동성 친구는. 그런데 이성 친구는 딱 10년, 20년 젊은 데다가 나랑 또 여지껏 살아온 게 다른 거야. 예, 곱게. 그래서 이성 친구가 있다 보니까 생활에 활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대놓고 그렇게 우리 대인관계 할 때 이성 친구를 꼭 사귀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이성 친구를 소개했더니 두 분이 손을 붙잡고 뭘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수터 갈 때도 손을 꼭 잡고 가고, 그래도 또 이제 남자분이라고 다 이렇게 이제 운동도 하고, 왜? 보호해줘야 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한대요. 운동. 왜?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러려면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탁탁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드신대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쾌변하시고 이런 게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친구 꼭 사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혼자 되신 분들은 꼭 뭐 결혼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이성 친구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주변에 이성 친구 있으시면, 그 혼자 되신 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친구들 해드리고, 그러시려면 뭐 교회를 가신다든가 절에 가신다든가 아니면 동호회 가신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막 소개를 받지 않아도 거기서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종교 생활하면서 봉사활동하면서 취미활동하면서. 그래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제가 1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부터 5까지 차례차례 외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1년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말 좋은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라는 것은 꼭 뭐 돈이 있거나 예쁘거나 가진 게 많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면 늘 편안하고 만나면 늘 반겨주고 언제든지 전화하면 쉽게 나를 위해서 달려올 수, 이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연락 한 번 없어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 친구는 지금 좀 잘하고 있을 거야 라는 친구 있죠. 해마다 이렇게 수첩을 정리하다 보면 작년에 1년 동안 못 만났네 하지만 그 친구만 떠올리면 굉장히 웃음부터 나는, 미소부터 나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저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너랑 나랑 우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야? 이런 테스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내 맘이 네 맘이려니 하는 이런 친구가 최고 좋은 친구입니다. 이성 친구도 좋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너는 여자 나는 남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네, 또 이성은 이성대로 생각하는 폭이 또 넓을 수도 있고요. 동성은 동성대로 또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다, 동성이다 따지지 말고요. 이제는 인간 친구, 우리 인간 친구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인간 친구 필요합니다. 이 이성 친구 꼭 사귀시고요. 3. 네, 3, 3, 5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독불장군으로 살아선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11시간은 대인관계를 해야 됩니다. 11시간은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을 11시간 만나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내 주변의 친구들을 11시간 만나는 거예요. 꼭 뭐 10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요. 3, 3, 5 어울려 다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네, 나 혼자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4. 사생결단하는 친구는 만나지도 마세요. 네네. 매일 이렇게 따지고 핏대 내고 이런 친구도 있죠. 매사에 따지는 거 좋아하고. 네네. 이런 분들은 벌써 인상부터 여기 내천자가 딱 있습니다. 너 건들기만 해 절대 날 껴. 이런 분들은 벌써 얼굴에 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런 분들 말고 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편안해 보여갖고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것 같은 친구 있죠. 그래서 사생결단하고 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시고 이런 편안한 친구 만나시고요. 5.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살면서 뭐가 그렇게 많이 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시고요. 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 나는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기뻐. 너무너무 기뻐. 이렇게 저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래요. 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나는 기뻐. 너무너무 기뻐.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면요. 우리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착각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제가 1부터 5로 정리해 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ll alone, we can